이제 사전 투표니까 지난주 말 기점으로 나온 여론조사들. 네. 그다음에 아마 사전 투표 직전에 이게 그 발표가 화요일까지 할 수 있던가? 화요일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죠. 이제 수요일부터는 그전 조사는 발표를 하는데 수요일부터 조사한 것은 발표를 못하죠. 깜깜이. 수요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걸 발표를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소위 깜깜이가 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사 꽃은 예. 월화 전화면접 조사한 것은 목요일 날 할 예정이고요. 원래 우리는 월화 예정돼 있으니까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15,000 명 조사 ARS 조사는 수요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발표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 리얼미터도 월화 조사에서 수요일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는 노무현 박정희 대결 구도 그건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거. 예. 네. 네. 그게 좀 참고할 만한데 그 조사가 뭐 지금도 보면은 대략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한 52%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한다는 분들이 40% 그러니까 정도 이제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노무현과 박정희를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재밌겠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요즘에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하고 전 연결이 안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손원선 전 대변인 노무현 리더십 학교 교장 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부활하다. 지지층이 그 말을 듣고 더 열받죠. 기분이 좋아져야 표로도 되는 건데 일부라도 네. 그게 표가 안 될 전략인데 희한하게 여하간 여러 가지 발표들 많고 그리고 뭐 한 자릿수로 줄었다고 하는 발표들 많아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거론됐던 게 이제 갤럽 조사거든요. 네. 갤럽 조사표 한번 띄워봅시다. 이게 이제 전주에 50일 29였다가 45, 36을 엄청난 그 변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추이가 그렇게 완만했는데 갤럽이 조금은 갤럽은 올라간 것도 급격하고 예. 내려온 것도 급격한데 지난 대선 때가 또 생각납니다. 근데 올라간 건 이제 객관식으로 했으니까 확 올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객관식 때 객관식인데 지난주에는 변동폭이 좀 변동폭이 6%가 양쪽에서 움직였으니까 12%가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변동폭인데 이거를 많이 보도했어요. 갤럽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네. 근데 이제 이 박시영 대표가 그 바로 SNS 했는데 이게 보수 진보 표집을 한번 봐라. 네. 349대 234예요. 네.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갤럽이 전화면접 조사하는데 저녁 실사 시간이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6시 때 대개는 많이 마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좀 안 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가 같은 시간대에는 349명이 표집될 때 진보가 233명밖에 표집이 안 될 정도로 네. 진보가 다운됐거나 거꾸로 말하면 진보가 234명이 표집될 때 보수가 349명이 표집될 정도로 보수가 엄청나게 업됐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네, 좀 심하죠. 그래서 뭐지 이거는 very strange, very strange 하죠. 그런 가운데도 표차가 9%가 나는 거예요. 네. 저렇게 그 표집이 이 표집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진보 보수가 표집이 엇비슷했으면 한 15% 정도 차이 그렇죠. 날 겁니다. 저희 조사 봅시다. 저희 조사는 표집이 지금 여전히 진보 이번에도 진보가 24.3% 보수가 27.4로 보수가 더 많아요. 3% 정도 예, 높아요. 저희 것도 예. 3% 정도 높은 상황에서 자 정당 격차 이 정도 나고요. 띄워주세요. 정당 격차. 그다음에 3자 대결 띄워주세요. 3자 대결 이 정도 차이 나고요. 이게 이제 주말에 있었던 겁니다. 다들 주말에서 네. 네.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목금이죠. 목금. 우리 조사는 금토다 금토. 금토입니다. 네. 저희는 금토 주말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정도란 말이죠. 18.1% 차이죠. 18. 기본 구도가 저희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8.1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소폭 하락했다기보다는 보수가 약간 결집한 거죠. 결집했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네. 1강 1중 1약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이제 꽃에서도 10% 가까이. 보스를 그래서 사랑한다, 신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개혁신당 쪽에 좀 나오는 아, 그래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9%를 때렸거든요. 완주할 가능성이 네.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빼고나 백분율하면 10%가 넘는 거거든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0%한 중반 정도 중반 되고 정도 될 가능성이. 그다음에 이준수 후보가 한 15%까지는 안 되는데 11 2 정도 되는. 그걸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대로만 나오면 네. 저대로 나오면 10% 넘어가니까 절반은 보전 받죠. 만약에 15%가 나온다면 100% 완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예. 뭐 지금도 이 정도면 완주의 그 의혹이 굉장히 이제 생길 수 높아진 있는 거고요. 지표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여론 지표가 10% 정도 나오니까 뭐 완주 의사가 거의 99.9%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루 아침에도 받고 그 있으니까. 동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그 뭐 같습니다. 홍준표가 사실 뭐 사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뭐 투자다라고 투자다 이런 얘기했죠.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고문대에 있겠죠. 저는 이제 갤럽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꺾이니까 네. 저희 추세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추세 한번 보여드릴까요? 추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전화 면접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추세를 한번 보자면 네. 자 전화 면접 면접. 추세예요. 저거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매주 하고 네. 있는 정례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추세가 예.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그래프를 변하고 조금 1, 2% 떨어지고 1, 2% 올라가고 그 해요. 김문수 그 한덕수 막 논의가 세게 붙고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 그때만 잠깐 붙었고요. 나머지는 다시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그 변해봐야 큰 폭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10% 이상 예. 꾸준히 유지돼. 그 좁혀진 것도 47대 뭐 한 35 정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어지면 이제 김문수가 조금 낮은 네. 수준인데 요 지금 지표는 주중에도 저희가 1,000명씩 2,000명씩 하니까 예. 그 조사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망랑 저희가 이제 해봤고요. 이것도 그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LS 저희가 15,000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15K. 예. 이거는 더 평평해요. 뭐 크게는 17%, 그다음에 이제 좁혀졌을 때가 한 12%. 이게 지금 특이한 점은 전화 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꽃에서 하는 그 추이는 큰 차이 없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차이가 없어요. 움직여봐야 1, 2% 차이 움직였다가 그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급등 좁혀져. 이제는 뭐 역전 어쩌고. 네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MBC에서 하는 여론M 보면은 이제 47대 38 정도 한 9% 포인트 가까이 이제 좁혀졌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이제 보수 매체에서 뭐 한 5% 안팎까지 좁혀진 그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제 한 10%까지 좁혀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론 뭐 5% 4% 좁혀진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여론엠이 평균을 내잖아요. 모든 조사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최근에 튀는 조사들 ARS 조사 40은 중에 없더라고. RDD 조사 중에 군수업체들이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평균에 영향을 없죠.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려내서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조명이 별로 못 됐는데 KBS가 한국 리서치 3,000명 조사를 했어요. KBS 가 한번 뛰어봅시다 있으면. 그 의미 있습니다. 3,000명 전화 면접 조사로 했는데. 3,000명 정도 되면은 1,000명이 아니라 의미가 있죠. 예. 예. 근데 이 조사에서 꽃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통계는 숫자가 많아지면 깡패예요. 응? 숫자가 깡패란 말이지. 네. 그러면 KBS가 3,000명이기 때문에 KBS를 주로 언급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갤럽을 주로 언급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다고 네, 봐야죠. 그리고 이날 발표한 날이 TV 토론 한 날이거든요. 그날 밤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회자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KBS 거는 보통은 저게 잘 나왔으면 저걸 언급했지. 그렇죠. 저게 잘 나오면 저걸 언급했는데 예. KBS계 모집단이 3,000이에요. 3천.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감도 조사를 했거든요. 네. 50% 나왔습니다. 호감도 비호감도보다 높게 나왔어요. 저거가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꽃을 제외하고는 모집단이 제일 큰데 그렇습니다. 네. 저걸 발표 안 하더라고. 뭐 이대로 올리도 간다면 않더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50%대 초반, 네. 김문수 후보가 30%대 후반, 이준석 후보는 10% 안팎 그렇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여론 TV 토론도 2번이나 했고, 그래서 여론의 변동이 있느냐 없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남은 변수는 단일화밖에 없는데 그렇죠. 단일화해도 지금 지표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조금 이동하는 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걸로 단일화 지표를 보면은 저희 거 이게 보시면은 흥미로워요. 아까 다자 대결에서는 18.1 정도를 김문수에 앞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근데 양자 대결로 이준석이 없어진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앞섭니다. 17.1 딱 1%만 줄었습니다. 거의 단일화 비슷해요. 효과 1%. 네. 예. 단일화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론조사 곳은 그 지표가 거의 비슷해 안 흔들리니까 네. 조사를 매번 다른 사람 상대로 하는데도 네. 저게 만약에 진짜로 4%로 줄어들었다.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비상이 걸렸다고. 네. 근데 일각에서 1+1은 2가 아니라 1.5 이렇게 설명하는데 1.5도 아니다. 저걸 보면 1.5 하면 1+1은 1.1. 1.1도 안 돼. 1.0 몇이에요. 지금 100분을 아니 내보면. 이준석 표가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 자, 가자구도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 합치면 이재명 후보랑 비슷하거나 뭐 역전되는 조사들이 있는데 실제 1대1 구도로 붙이면 그 수치가 안 나오기 안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할 동력이 그러니까 이런 단일화 여러 하고 또-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단일화해서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지고 나면은 다 소용없잖아요. 욕만 먹겠죠. 왜 단일화했냐고. 이길 수 있으면 단일화 할 텐데 그렇죠. 이기지 못하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약속금을 준다고 해도 회사 주체가 바뀔 수 있는 만약에 이런 단일화를 할 상황이라서. 생각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사장이 그래서 없어, 사장이. 이준석 후보가 캠페인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사전투표 전날 했다? 갑자기 그동안의 말을 번복하고 시너지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준석 그날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럴까봐 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초치기 하고 있잖아요. 할 거지. 예, 할 거지. 맞아요. 예, 단일화 어제- 초치기. 예, 어제 기자회견 초를 많이 쓰더라고. 예. 기술 들어간 거야. 기술 들어갔어. 김 빼고 초치기. 예, 예. 그래서 이제 해봐야 예. 결국 내란 세력하고 예, 그럴 줄 손담비가 알았어 아니야. 이런 소리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없더라도 양자 대결 해보면 김문수보다도 표가 더 적게 나옵니다. 한 10% 정도 저희 조사로는. 이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에 걸려들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막판 단일화를 한다면.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이준석과의 가상 대결에서 차이가 25.5 나요. 이준석 후보는 저렇다 하더라도 자기로 단일화하면 해볼 만하죠. 네. 당연히 음. 자기로 단일화해주면 예, 예.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될 리가 있나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진 않죠. 김문수 후보가 그 관둘 리가 있나요? 네. 그렇죠. 절대 없죠. 그러면 단일화 한다면 오로지 김문수로의 단일화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이재명 후보가 똥을 싸야 돼요. 이게 계속 말하지만 네. 이거가 만약에 그 구도가 움직이려면 이재명 후보가 똥을 싸야 돼요. 큰 똥을 그것도 매일매일 계속 싸야 돼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제 보수 후보들 단일화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걸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는 대로 오늘 해야 돼. 오늘 안 하면 의미가 없다. 해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다 같이 휩쓸려 갔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겠지. 저는 원래 총수는 근데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불안할 거 없다. 근데 이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겪어가지고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일을 해야 돼. 바꿔야지. 밭을 갈아야 돼. 일을 해야 돼. 지금 오히려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근데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 넘을 수 있느냐 이 문제지 승패에는 뭐 큰 변화는 그러니까 없고. 이틀을 뒤집을 수는 지금 없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 토요일 날 사전 투표 없다는 거 이거 알려야 돼요. 그렇죠. 목금 아니 이제 그 막 홍보를 하던데 이 과거에 금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날짜는 목금이 맞는데 요일을 금토로 잘못 거리 연수방을 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견해서 지지자들이 실제 알려주던데. 토요일 날 이렇게 언젠지 모르지만 사전 투표 있는 주에 토요일 날 하면 된다. 어. 날짜가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29,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금이 중요하다. 목금. 그러니까 토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토요일 없고. 우리 그 음악 최근에 등장한 거 박수로 만드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음악 토요일 없다. 윤일상 작곡가가 투표 없다. 토요일은 투표 없어. 토요일은 투표 이거 널리 알려야 없다. 돼. 토요일은 투표 없어. 토요일이 없으면 사전선거 그럼 다른 요일인가 보다 찾아보게 돼 있어요. 토요일이 없다는 걸 알려야 돼요. 네. 그냥 저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토요일 날 아침에 검색하는 되지. 사람들 많아요. 어, 어. 토요일은 없다. 자, 이만큼 절박하게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지기가 참 어려운 선거다. 그래서 예. 점심 시간에 29, 30일 날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주변에 그 주민센터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관외 투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점심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토요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주변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정치 저관여층한테 예, 예. 토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할 거 무슨 언제 할 건데 토요일 날 해야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 막연하게. 목요일 날 시작해도 토요일까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항상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날 회사 안 가는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진짜 모른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토요일 없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뭐 리얼미터 조사 결과 소개 안 됐어 합니다. 이제. 리얼미터는 뭐 여론 M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들어가 주세요. 네네. 네.